캐나다 작은 마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나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식 온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공사를 하는 걸까요? 한국식 온돌로 바꾸고 난 후에는 잦은 감기와 비염, 기침까지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방송국에서 앞다투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털링 마을에 사는 사만다 존스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작은 변화가 가져온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온타리오주에 자리 잡은 스털링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마을이에요. 특히 겨울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더더 춥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살면서 매년 추위와의 싸움을 했어야 했고, 특히 많은 눈이 오는 날에는 주변 모든 지역이 눈으로 덮여 다른 곳으로 이동도 불편했습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전기도 수도도 다 꽁꽁 얼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호수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거나 사슴, 토끼 같은 야생동물도 볼 수 있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겨울만 되면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난방 문제였죠. 오래된 벽난로와 작은 난로로 겨울을 나야 했는데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이면 집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어요. 루나를 임신했을 때는 이렇게 추운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출산을 하고 나서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기와 수도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를 해야 했고, 그리고 장작을 옮기고 불을 피우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하지만 루나는 항상 콧물이 나고 감기도 자주 걸렸어요. 겨울이 되면 걱정은 더 쌓여만 갔어요. 10년 넘게 사용한 난로가 잦은 고장이 났거든요. 매번 겨울마다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 하면서 불안한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난로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공은 난로의 수명이 다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급하게 난로를 알아보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집에 있는 전기 히터로 며칠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기 히터 바람이 건조해서 루나는 기침을 더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 마이클은 새 난로를 사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매년 똑같은 걱정을 반복하면서 추위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스털링이란 작은 마을은 우리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마을이었습니다. 단 추위만 빼고요. 창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집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분명 어딘가에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특별한 만남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가족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금 큰 변화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면 메인 스트리트 광장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처럼 루나와 함께 향했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농 채소와 지금껏 보지 못한 향신료 음식 등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겨울용품 코너 쪽으로 가는데 새로운 동양인 아시아 남성이 보이는 거예요. 참 친절해 보였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부스 앞에 멈춰섰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환경 주택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스털링 지역까지 오게 되었네요. 김 씨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집이 너무나 추워서 겨울마다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주절주절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김 건축가는 진지하게 듣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난방을 소개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생소한 이름에 의아해했죠.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흥미로워졌어요.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하면 온돌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더라고요. 김 건축가의 태블릿에는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집들의 사진이 잔뜩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집들 거실 바닥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아이들이 바닥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었죠. 루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우리 집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김 건축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오래된 집이라도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나는 온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 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 마이클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우리 집에 동양식 난방 시스템이라니. 잘 상상이 안 되네. 다음날 다시 마이클과 함께 김 건축가를 직접 만났어요. 두 사람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에너지 효율성까지 1시간 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죠. 김 건축가는 마이클의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해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의 표정이 달라졌더라고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이클이 온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을 때 루나는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추운 겨울날의 우연한 만남이 전환점이 되었죠. 주말 아침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따뜻한 핫초코를 준비하고 거실에 모두 모였죠. 루나는 인터넷에서 찾은 온돌 관련 자료를 들고 나왔는데 1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했어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죠.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보자. 화이트보드에 두 칸을 나누고 한쪽에는 기존 난방, 다른 한쪽에는 온돌 난방이라고 적었어요. 기존 난방의 장점은 익숙하고 설치가 간단하다는 것 정도였어요. 하지만 단점은 너무 많았죠. 열이 고르지 않게 퍼지고 실내가 건조해지며 연료비도 많이 들고요. 특히 루나의 알레르기를 더 자극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온돌 난방 쪽은 김 건축가가 보내준 자료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집 전체를 고르게 데워준다는 점과 습도를 유지하기에 좋다는 점,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 등 장점이 많더라고요. 물론 걱정도 있었죠. 공사 기간이 최소 몇 주는 걸릴 거라는 점과 비용 문제요. 한겨울에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나 싶었죠. 그때 루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태블릿을 꺼내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특히 천식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온돌 난방을 설치한 후 증상이 훨씬 좋아졌다는 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집에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비용이 문제야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도 맞긴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매년 난방비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제안했죠. 그렇게 3시간이 넘는 가족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김 건축가를 집으로 초대해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자. 루나는 어느새 바닥에 누워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살짝 들여다보니 온돌 난방이 설치된 우리 집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다음날 김 건축가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는 집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생각보다 공사가 어렵지 않겠네요. 오히려 이런 단순한 바닥 구조가 온돌 설치에 적합해요. 라고 말했어요. 견적서를 받아든 마이클과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특히 루나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로요. 김 건축가의 말처럼 이 결정이 정말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마음으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죠. 공사는 1월 중순에 시작됐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했는데 김 건축가가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집을 두 구역으로 나눠 한쪽은 임시로 생활하고 다른 한쪽은 공사하는 방식이었죠. 첫날 공사 인부들이 도착하자 온 동네가 술렁였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큰 공사였거든요. 맞은편 부인은 창문을 열고 구경했고 옆집 아저씨는 아예 마당으로 나와 작업을 지켜보더라고요. 루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작업 현장으로 달려가 깔깔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 수술받는 것 같아요. 바닥이 걷어진 거실을 보며 신기해했죠. 마이클은 매일 저녁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찍으며 나중에 앨범으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바닥을 뜯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됐죠. 오래된 배수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김 건축가는 이참에 고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했어요. 추가 비용이 들긴 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공사 중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바닥을 뜯었더니 루나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장난감이 나온 거예요. 5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작은 곰 모양의 열쇠고리였죠. 더러워진 인형을 보자 루나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반가워하며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이웃들의 관심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웃들이 점차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김 건축가가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 줄 때 다들 감탄했어요. 과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난방 방식이라는 점이 신기했나 봐요. 옆집 부인은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 주었고 앞집 아저씨는 남는 단열재를 건네주며 응원했어요.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웃고 나누며 공사는 점점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공사장의 추위를 녹여주는 것 같았죠. 가장 큰 고비는 온수가 흐르는 파이프를 바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는 작업이었어요. 정확한 배치를 위해 김 건축가와 작업자들이 밤늦게까지 계산하고 측정하며 고민했죠. 그런데 이때 이웃들이 다시 한번 나서주었어요. 옆집 아저씨는 자신의 공구를 빌려주었고 맞은편 부인은 작업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내어주며 응원했어요. 또 다른 이웃은 전기 히터를 가져다 주어 추운 날씨에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 와중에 저희 가족은 집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2주 동안 방 하나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루나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작은 실내 캠핑을 열었거든요. 마이클이 예전 캠핑 장비를 꺼내어 텐트를 설치했고 루나는 손전등을 이용해 그림자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면 이불을 깔고 누워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서자 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새로 시공된 바닥은 단단하고 반짝였고 이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특별한 선물이 될지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온돌 시스템을 처음 가동하는 날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건축가가 직접 집을 방문해 시스템 작동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보일러 옆에 작은 컨트롤러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낮은 온도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바닥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집 전체가 따뜻해질 거라고 했죠. 김 건축가의 설명대로 온도를 22도로 맞추고 기다리던 중 루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이 따뜻해요. 라며 맨발로 거실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죠. 마이클도 슬리퍼를 벗고 바닥을 만져보더니 정말 놀라워. 마치 봄 햇살이 스며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고양이 미스티였어요. 평소에는 창가에서 졸던 녀석이 어느새 바닥에 배를 대고 길게 늘어져 잠들어 있었죠. 루나가 찍은 사진 속 미스티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라면 각자 소파에 앉아 있었을 시간에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바닥에 모여 앉게 된 거예요. 루나는 퍼즐을 맞추고 마이클은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했죠. 저는 뜨개질을 하며 따뜻한 바닥을 느꼈고요. 루나는 자기 방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진다며 신기해했어요. 예전엔 방마다 온도 차이가 심했는데 이제는 집안 어디나 고르게 따뜻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자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루나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공기가 덜 건조해서인지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기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좋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죠. 마이클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퇴근 후 늘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집에 오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바닥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허리 통증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도 더 특별해졌어요. 식사 후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보드게임을 하거나 루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바닥이 따뜻해지니 우리 가족도 마음까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지역 방송에 관심을 끌게 되어 루나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촬영 날 루나는 바닥 난방이 얼마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설명했어요. 이젠 제 방도 따뜻하고 기침도 거의 하지 않아요. 따뜻한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며 환히 웃던 모습이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죠. 방송이 나간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김 건축가는 갑자기 바빠졌어요.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치를 원하는 가정이 줄을 이은 거예요. 먼저 공사를 시작한 건 톰 아저씨네였어요. 루나네 집 보고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 집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웃으셨죠. 그 뒤로 윌슨 부인네도 공사를 시작했고 마을 곳곳에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집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온돌을 설치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집집마다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웃들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온돌로 인해 집안 분위기뿐 아니라 이웃 간의 정까지 따뜻해진 거죠. 그 변화는 마을 소식지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져온 따뜻한 변화라는 제목 아래 루나와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기자는 우리 마을이 마치 작은 문화 실험실 같다고 표현했죠. 방송 이후 에밀리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어요. 온돌과 좌식 생활의 장점,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경험담을 들려주자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방송은 단순한 주목을 넘어 우리 마을과 가족에게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사람들과 연결되며 더 큰 울림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방송 이후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방송을 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김 건축가에게 문의 전화를 걸었고 그의 일정은 순식간에 꽉 차게 되었어요. 특히 방송에서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상의 장점이 강조되면서 젊은 부부들부터 은퇴한 노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새로운 난방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했죠. 가장 큰 변화는 김 건축가가 지역 양로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온돌 시스템이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양로원의 어르신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온돌은 단순히 난방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루나도 방송 이후 온돌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에게 온돌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정말 신기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루나는 수업 시간에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어떻게 현대식 주택에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하며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특히 온돌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자신이 체험한 온돌 생활과 비교하며 즐거워한답니다. 루나는 꿈도 새롭게 설계했어요. 이제는 건축가가 되어 한국과 캐나다의 장점을 결합한 특별한 집을 짓고 싶다고 말해요. 우리 가족은 온돌 시스템을 통해 단순히 난방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있지만 이제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집안을 구석구석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루나와 가족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